이 고1 때 나왔던 문제 아니야? 여기 문제가 왜 이 문제는 내가 보니까 여기서도 수원에서도 내긴 합니다. 이 문제가. 네, 근데 뭐 풀이 방법이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현재 도형이 특수각이고요. 수선이 보였다는 것은 우리는 흐름을 일단은 뭘로 가자? 넓이로 가자 이 말이 되겠죠. 얘를 x로 놓고 얘를 y로 놓을게요. 우리가 아는 사실은 3x 2로 나눌 겁니다. 2y 2로 나눌 거야. 그럼 뭐야 지금 말하는 게 넓이에 관한 생각이죠. 그래서 두 변 사인 30도 2분의 1 3 2분의 1 3 넓이에서 2로 나눴다 생각하면 되겠죠. 됐어요? 질문이 뭡니까? A, B, E A, B, E PM 어디 있어? PM Y PN X AC 3 이거의 최소값. 합이 나왔을 때 역수들의 합 뭐가 보이죠? 뭐가 보여? 코시 보이죠? 코시. 산술기야. 자, 식을 적어 볼게요. 3x 플러스 2y 순서를 x분의 3 플러스 y분의 2. 얘를 가로를 풀면 산술기하고요. 가로를 안 풀고 해석을 하면 코시가 되겠어요. 단 선생님은 코시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합, 역수들의 합. 알겠죠? 선생님이 알려준 것 같은데 이거? 비슷한 유형은 이거 그거 됩니까? 연습한 것 같은데 엊그저께? 얼마죠? 루트 3, 루트 3, 3 루트 2, 루트 2, 2 제곱. 그래서 25. 질문은 누구냐면 얘입니다. 얘야. 그럼 얘로 나눠줘야죠. 3으로 나누면 3분의 25. 최소값. 어떨 때냐 봤더니 x분의 3x x분의 3x x제곱 이랑 y분의 2y y제곱이 같네요. x랑 어쨌다? y랑 같을 때네요. x랑 y랑 같을 때. 좀 계산하기 쉽진 않네요. 위치가 명쾌하진 않아요. 계산해 봐야 돼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다는 게 명쾌하진 않아요. 오케이? 이 길이 같다. 구할 수 있나? x, y 같다. 그러면 5x가 3이니까 x가 5분의 3. 조금 계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구할 수는 있겠지만. 다음 62번 이해각삼각형 ABC 두 꼭지점 BC에서 수선 직각 그림이 뭐가 떠올라? 원 보인가요? 원 보여요? 직각삼각형 직각 사가 지름인 원이 보이죠? 필요하면 그릴 거야. 알았어요? 다음 그 다음에 만나는 점 H. 그래서 이 각이 60도일 때 4야. 그래서 AH. 이 길이 구하러 가라 이 말이 되겠네요. 이 길이 구하러 가라. 홍몽석 괜찮아? 괜찮지? 기분 좋지? 깔끔하게 청소가 아직 남았구나. 상당히 내장이 길어. 이런 진짜. 자, 일단은 보이는 것은 현재 얘가 직각이니까 얘가 원이 보였지만 또 마찬가지로 이쪽도 직각이네. 그럼 이쪽에서 또 마찬가지로 원이 보여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길이가 뭐야? 지름이네. 오케이. 원의 지름 외접원 생각하면 무슨 법칙? 사인 법칙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다 원을 하나 그려놓고 우리가 보면서 사인 법칙 쓰는 것이 조금 더 편합니다. 뭐가 보여야 돼? 삼각형이 보여야 되니까 삼각형의 각과 대각 대변이 보여야 되니까 현재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제 버려 지름만 구하면 되니까 사인 법칙 이용할 거니까 삼각형이 현재 요구리 삼각형 이렇게 보이네.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각 나온 것은 얘가 60도니까 우리는 이 길이만 알아내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네. 사인 법칙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이 구할 수 있다. 자, ED의 길이는 지금 구할 수가 있나요? ED의 길이 어떻게? 저거 그래 맞지 저거지. 저거 그래. 아까 우리가 안 그린 게 뭐였어? 이거 안 그렸네. 우리가 이거 지금 안 보이. 오이 너무 크게 그랬는데. 여튼 기다 갑시다. 이거 지름이지. 지름이잖아. 네. 그럼 우리가 이 길이 뭐야? 마찬가지 사인 법칙. 고양이 지름이에요. 여가 지름. 이 길이가 우리가 필요했던 거지? 그러면 여가 몇 도야? 여가 몇 도야? 여가 직각이잖아. 우리 눈에 이기는 게 잘 안 보여. 예, 이런 게 잘 안 보여. 이 각도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냥 30도니까 우리는 끝났네. 사인 법칙으로 4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 길이 구할 수 있고 이렇게 사인 법칙으로 넘어갈 수 있다. 다음. ABC 삼각형 이렇게 있고 연장선을 그었습니다. 연장선을 그었어요. 몇 프로씩? 10%씩 늘려가지고 다시의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삼각형은 얼마나 B가 되느냐. B에 관한 문제니까 아까 했던 문제로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는 B를 이용하려면 이 삼각형의 넓이 보인가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이죠. 요거의 사인 값하고 어떠니? 같겠죠. 잘 봐야 돼 우리가 보가. 이 사인 값하고 이 사인 값이 똑같으니 우리는 요 삼각형의 넓이도 길이만 갖고 구할 수가 있겠다. 10% 늘렸죠. 요 길이에 10% 늘렸죠.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돼? 0.1이 되겠죠.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10% 늘렸죠. 10% 늘렸죠. 여기는 1.1이 되겠네요. 엄밀히 따지면 뭐 A, B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래서 0.1하고 1.1을 곱하면 이 삼각형 넓이는 0.11S가 되겠네. 이해를 하면 쉬워. 삼각형의 넓이를 각이 똑같으니까 두 이웃하는 변의 길이 곱으로 설명을 하겠다. 이해 됩니까? 됐어요? 이 그림 진짜 많이 나오네. 많이 나온다는 소리는 실제 내신에서도 계속 나올 것이다. 약간씩 조건이 달라서 구하라는 건 다를 건데 풀이하는 과정은 유사할 것이다. 내가 건든 게 두 가지를 건드렸어요. 어딜 건드렸어? 넓이 건드렸고요. 요각을 통해서 넓이 건드렸고 요각을 건드려서 뭐 코사인 법칙 썼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다른 그림이 나오면 우리 요 길이 B는 뭐 당연한 거니까 알겠죠? 뭐 써볼게요. 각도가 감사하게도 120도네. 120도는 얘 사인값, 이 사인값, 이 사인값이 똑같아서 아까 했던 거네. XY는 XG, YG 보인가요? XG, YG 넓이로 적은 겁니다. 됐어요? 필요는 이것이 아닌 것 같아. 이씨 사인 법칙 할 때 얘기했습니다. XY하고 G분의 1은 세트야. XYG로 나눠라 이 소리겠네. 뭐 오른쪽식을 이게 정리하지 말고
풀어서 정렬한 소리고. 오케이. 1번 통과. 기억 통과. 그러죠. 니은 xy가 1이면 xy가 1이야. 그러면 gx 더하기 y가 1인데 g는 2분의 1보다 작냐 물어본 거잖아. 첫 번째 식에서 곱이 주어졌고 범위가 정정했어. 범위를 구하라는 소리야. 뭐? g는 살아있고 아직은 죽이지 않고 x 더하기 y만 죽였잖아. 산술기야 써란 소리겠네. 산술기야. 이 식에서 산술기야. 2g xy 루트 루트 xy 여기가 1 xy는 1이니까 g는 2분의 1보다 틀렸죠 부등 방향 달라졌죠. 산술기야 이쪽이죠. 식 이해됩니까? 안 돼? 안 된 사람은 이거 연결을 못 시킨 거야. 연결을 못 시킨 거야. gx 더하기 y를 x 더하기 y만 산술기하를 쓸 거야. g는 살려놓고 g는 살려놓고 x 더하기 y만 산술기하를 쓸 거라고. 근데 좌변이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xy는 1 넣고 그래서 g는 이렇게 2분의 1보다 작다가 나왔네요. 됐습니까? 다음은 xy가 1일 때 bc 이 길이 구하라겠네. 이 길이. 이 길이를 구하라는 것은 이 길이는 뭐야? 이제 뭐 이용하자? 코사인 법칙 이용하자 이런 말이 되겠네. 기본적으로는 BC의 제곱은 뭡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 맞아요? 코사인 120도는 얼마죠? 코사인 120도 2분의 2, 3인가요? 2분의 1인가요?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이렇게 되네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xy가 1이라 했죠. xy가 1이니까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왔네요. 아까 했던 거 비슷하네. 뭐 넓이 절반 쪼갤 때. 그래서 요놈을 뭐 범위를 구하라 했으니까 산술기하 쓰겠네요. 뭐가 나와? 2배 xy 더하기 1이 돼서 이쪽이 3이 나왔네요. 그래서 BC는 루트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뭐 마찬가지로 이 식에서는 뭐 하나 넓이식 그 다음에 대놓고 BC를 물어봤으니까 코사인 법칙 써서 마무리했습니다. 됐어요. 다음 65번 그림같이 이우단 두 변의 길이가 4, 7 평행 사변형 대각선 길이가 모두 자연수일 때 두 대각선 길이 합을 구하시오. 그냥 그림 봤으니까 그림 봤으니까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겠지. 뭐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식 하나 써보고 이렇게 한번 써봐라 이 말이 되겠죠. 요각하고 요각에 대해서 그러지?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해봅시다. 이것부터 요각이 A각이라 생각하니까요. 이거 A각 세타 7 얘가 X 그러면 누가 자연수야? 대각선이 자연수죠. X제곱은 77, 49 맞나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제곱할 거죠? 49, 16 얼마야? 53? 내가 틀렸냐? 근데 49대 16은 어떻게 53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 63 너 53이라 그래 왜 빼기 49에다가 16을 넣어도 63이 나와요. 얼마야? 고마워 잘하네 안소 63이잖아요. 그러니까 63이잖아 우리 정상이가 다른 애들이 다 잘못된 거야 이들이 똑바로 해 빼기 얼마야? 87에 56인가요? 56 코사인 세타
식을 똑바로 적으라 했습니다. 지금 본인이 스스로 느껴야 돼. 그 다음에 이쪽을 쓸 거야. 요거를 y라 놓고 쓸 거야. y제곱은 마찬가지로 똑같나요? 65. 얘는 더하기로 되겠죠. 우리는 이 각을 갖고 할 거니까요. 네. 더각을 할 거니까 56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여기서 연결고리에 누구야? 우리가 자연수란 속골 생각해야 되니까 코사인 세타를 제거해야겠네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30. 와우, 부정방정식이죠. 자연수로 130이 되는 것은 몇 개 없을 거다. 이러고 포인트입니다. 79. 79, 63. 7하고 9 가능합니까? 네. 또 없어요. 12, 3, 11, 3. 11, 3, 11, 3. 11, 3 가능합니까? 그럼 삼각형 그거 삼각형이 아니에요? 이거는 조건에 안 맞는다.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요. 7, 7은 49. 9, 9, 81. 더하면 됐죠? 자, 드디어 수열이네요. 수열은 첫 번째는 일단 공식을 잘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 공식 모르면 여기는 의미가 없어. 입안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원래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뭐 집어넣긴 했는데 일단은 자, 첫 번째 수열에서 하고 싶은 말은 수열은 함수입니다. 수열은 함수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수열은 함수니까 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들을 좀 이용을 하면 문제 풀이가 조금 더 편해질 거다 이런 말이야. 왜? 우리는 함수라 하면 뭐가 떠올라? 항상 그래프가 떠오르잖아요. 그래프를 보면서 해석을 하잖아. 그렇지? 그래프를 보면서 해석을 하잖아. 근데 수열은 문제가 잘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래프로 식으로만 적다 보니까 해석이 잘 안 돼. 근데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해석이 조금 더 될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함수하고 수열의 차이점은 딱 뭐만 차이가 있냐면 정의역만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다고? 정의역이 수열은 자연수만 갖고 얘기할 거야. 함수는 실수 전체야. 그럼 차이점 뭐야? 우린 실수 전체면 직선으로 연결될 건데 수열에서는 직선이 되는 게 아니라 점으로 연결되겠지. 격자점은 아니죠. 점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러면 그래프 그려놓고 우리는 점을 찍어가면서 함수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에 어떻게 연결되냐 이거지. 등차 수열은 일반항 어떻게 됩니까? 등차 일반항 안소? 맞냐?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게 뭐냐 얘는 어떤 내용을 쓴 거냐면 수의 규칙 등차 이름 뭐야? 차이가 같다라고 해서 이름이 나온 거야. 그 수의 규칙대로 해서 얘를 표현한 겁니다. 근데 얘가 뭐라고? 함수야. an 뭐라고? 함수야. 상훈아,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야?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 잘 안 쓰이구나. 우리는 얘기를 안 해버리네. 함수에서 지역. 함수의 치역 중요하지. 함수에서는 변수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함수에서 뭐가 중요해? 변수를 볼 수 있어야 이 식이 어떤 식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 그러지? 변수가 누구야? n이죠. 그럼 우리는 볼 때 뭐만 봐? n만 봐. 우리는 볼 때 뭐만 봐? n만 봐. 근데 식이 이렇게 적으면 n이 안 보여. 이렇게 있으면 n이 안 보여. 식을 이렇게 적어야 되겠네. 그럼 뭐가 돼? 1차가 되겠네요. 1차 직선이네요. 직선. 그러면 얘가 변수고 이걸 뭐라 불러 우리는? 원래 뭐라 불렀어 우리 D를? 기울기. 함수에서는 기울기라 불렀고 참 함수에서는 기울기라 불렀고 등차수에는 얘를 뭐라 불렀어? 공차라 불렀어.
그러면 연결을 시키면 이게 똑같은 말이네.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등차 수열 나오면 뭘 그리고 출발하자? 직선을 그리고 출발하자. 보면서 생각을 하자 이 말이죠. 기울기가 공차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 와중에 두 가지를 일단 엄밀히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그래요. 항상 질문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0에서 많이 나와요. 0. 양수 음수 0. 그러니까 얘를 x축이라 보고 기울 직선을 두 개를 이렇게 그려. 질문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고. 알겠어요? 그러면 음수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양수로 가는 거, 양수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음수로 가는 거 두 가지가 주로 나온다. 100%는 아닙니다. 양수에 출발해서 양수로 갈 수도 있잖아요. 좀 얘기거리 만들려면 좀 얘기거리를 만들려면 그렇게 두 가지를 만듭니다. 나머지가 없다가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이쪽에서 질문을 많이 시킨다 이런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점이 여기 걸릴 때와 안 걸릴 때가 있겠죠. 됐어요? 엄밀히 따지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점이 걸렸어. 점이 안 걸렸는데 대칭이야. 오. 점이 걸리지 않았는데 대칭이야. 그 다음에는 비대칭입니다. 비대칭이라는 말은 이제 얘랑 이렇게 되겠죠. 알겠죠? 이 점점 한 칸이 x값으로 n값으로는 한 칸 차이고 이 y의 이 간격 기울기죠. 기울기가 공차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얘를 보면 0이고 이쪽은 양수 이쪽은 음수니까 절대값이 한 칸 올라갔어요. 두 칸 올라갔어요. 한 칸 내려갔어요. 두 칸 내려갔어요. 출발은 우리는 왼쪽부터 출발할 거니까요. 알겠어요? 등차 수열을 이런 생각을 하고 풀면 조금 더 편해질 것이다 이런 말이야. 알았어요? 좀 쉬운 문제에서는 안 나오고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나와요. 그렇지? 그러면 이것이 해석이 되면 등차 중앙도 조금 더 해석이 됩니다. 등차 중앙. 등차 수열의 합에 관한 문제는 등차 수열의 합에 관한 문제는 사실 등차 중앙적인 요소를 이용하는 게 거의 50% 70% 정도 나옵니다. 알겠어요? 5개를 더 해봅시다. 5개를 더 해보면 어떻게 돼? 정중앙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니까 이쪽 놈을 이렇게 준다고 보면 점들이 이렇게 나란히 찍히겠죠. 5개가. 이런 거지. 내가 수학을 5점 더 맞으면 영어한테 5점 준 거야. 영어 평균을 이렇게 계산할 때 포항 잘하더만. 또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 이렇게 했잖아. 자기 처음에 첫날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날 평균 어째? 그 전날 맞는 평균의 점수를 맞춰 일단은.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발생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등차 중앙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알겠어요? 좀 더 이제 생각을 하자 보면 등차 중앙을 요 그래프 이렇게 나왔어. 그럼 등차 중앙이 형성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점으로 우리는 계산할 수도 있어요. 점으로. 여가 A4고 여가 5야. 그렇지? 그러면 정중앙은 A 4.5가 되겠죠. 식으로는 표현할 수는 없어. 뭐 어떻게 하면 돼? 실상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얘를 쪼개, 2개를 더 쪼개. 칸을 반 칸씩 쪼갰다 생각하면 돼요. 왜? 얘가 뭐야? D잖아. 그럼 요놈 얼마야? 2분의 D니까 가운데를 쪼개서 생각할 수 있다. 식으로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용하는 식은 아니야. 왜? 우리는 여기 수열에서는 뭐만 쓸 거야? 자연수만 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표현을 A4 플러스 A5라고 하면 얘를 2로 나누면 이 4.5라고 표현은 없어요. 표현은 없어. 하지만 계산을 할 수는 있다 이거야. 알겠어요? 이게 이런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식으로 쓰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안 되면 그렇게 쓰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등차 수열은 뭐야? 등차 중앙에 대한 개념은 산술 평균이지. 그러면 등비 수열은 뭐가 됩니까? 등비 수열은 비에 관한 문제잖아.
그러지? 그러면 기하 평균으로 넘어간다는 게 등비 중앙의 개념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등차 수열은 합에 관한 문제가 주로 있을 거고 그에 대한 것은 등비 중앙 문제는 곱에 관한 문제가 있다. 곱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A1, A2, A3, A4, A5를 곱하게 되면 A3가 5마리 있다 이거죠. 이게 등비 중앙에 대한 생각이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다음 등비 합에 대한 생각은 똑같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초항, 마랑, 이롱 나라 가지고 개수를 곱했다. 그럼 이게 등비 중앙, 등차 중앙으로 식을 쓴 거야. L을 마랑이라 생각하고 AN을 써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죠? 그럼 이 식의 표현은 N 초항 더하기 마랑으로 표현한 거야. 근데 얘를 함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표현돼야 돼? 어떻게 표현돼야 돼? N, D 2분의 그러면 2분의 DN N 플러스 복잡해. 됐습니까? 그러면 등차 합에 대한 식은 우리는 읽을 때 이렇게 읽어내야 된다. 이런 말 얘기했어요. 우리는 뭔 생각이야? 인수분해가 됐네? 상수항이 없네? 수연이 멍 때리네? 수연이가 아니라 소민이지. 아까 엄마한테 전화 왔어. 수연이 왔냐고. 멍 때리지 말라고. 등차 합에 대한 내용은 최고차항 계수가 무조건 2분의 D라는 거네. 상수항은 없네. 우리는 그러면 A값이 포인트네. A값부터 구해 1을 집어넣으면 초항과 똑같아서 A값 구할 수 있다. 등차수의 일반항과 합은 바로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합이 나오면 일반항 바로 구할 수가 있어야 되고. 됐어요? 식으로 쓰는 건 너희들이 알 거니까. AN은 3N 마이너스 3N 귀찮아. 4N 마이너스 3이야. SN은 뭐 얼마야? 아니 얼마? 2N. 그래 2N N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1 나오려면 얼마 되냐? 2분의 1이면 되냐? 됐네요? 맞아? 맞아 안 맞아? 똑같지? 이놈으로 갖고 AN 구하려면 2 4 그럼 4N S1 1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됩니까? 네. 우리가 일반항하고 합하고 일반항 관계는 바로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구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구조를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여기서 너희들이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이 상수항이야. 상수항이 없을 때만 구조가 맞아떨어집니다. 상수항이 있으면 구조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또 하나의 이론이잖아요. 알았어? 그래서 합이 나왔을 때 일반항 구하는 식이 이제 요 식이잖아. 요거는 합하고 일반항이야. 등차 등비가 아니라 합하고 일반항의 관계니까 모든 식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식이고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야. 합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일반항 구하는 방법 논리는 무조건 이 식이야. 소수령은 무조건 이 식을 써야 돼. 근데 요 식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귀찮아서 됐어요? 우리가 아는 수열에 대해서는 좀 스킵을 해놓자 하는 내용이고 모르는 수열이 나오면 무조건 이 식을 써줘야 됩니다. 모르는 식이 나오면 알겠어요? 여기서 이론이 다 숨어 있으니까 주의사항은 이보다 클 때고 1번은 어디서 구해야 돼? 1번은 S1에서 구해줍니다. 주어진 식에서. 알았어요? SN식이 나왔다 가면 무조건 우리는 일반항과 관계 이런 식이니까 SN이 나오면 AN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지. SN이 주어졌다 이 말이죠. SN이 주어졌다는 것은 시그마 AK가 주어졌다는 소리야. 똑같은 말입니다. 시그마 AK가 주어졌으면 이놈을 SN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주의사항 중에 하나는
얘는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얘는 공식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됐어요? 식에서 언급을 해줘야 SN을 쓸 수 있다. 우리끼리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은 보통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약속인데 공식적인 약속은 아니야. 그럼 SN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다른 문제에서 SN이 등장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근데 약 이 표현보다 이게 좀 더 간단해 보이니 우리는 이걸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알았어요? SN이 다른 문자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수투하다 보면 문자가 다른 스몰 fx와 라지 fx는 뭐 우리는 원시함수 이렇게 쓰고 있잖아. 그러지? 하지만 이거는 비공식적인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아니야. 그 중에 하나야. 알겠어요? 다른 문자로 약속을 해버리면 못 씁니다. 스몰 f와 라지 f의 관계는 원래는 없다고 보면 돼요. 원래는 없어.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쓰는 거야. SN도 마찬가지야. 이 표현을 우리가 SN을 하자 하고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자는 아니야. 그래서 SN이 다른 문자로 쓰면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SN이 나왔는데 헷갈리면 S를 그냥 다른 문자로 바꿔서 풀어야 돼. 그냥 B나 C나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게 덜 헷갈립니다. 나한테. 우리가 SN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방정식 똑같아. XY 나오면 잘 푸는데 PQ 나오면 잘 안 보여. MN 나오면 잘 안 보여. 이거 똑같은 거야. 알겠어요? 네. 자, 등비는 뭐 대충 뭐 나오는 거고, 등비 수열은 일반항 뭐 너무 많이 알고니까 등비 합 공식을 유도 못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등비 합 공식 어떻게 만들어내죠? 뭐야? 또 물어보면 기도를 해. 갑자기 시끄럽게 떠들다가 또 물어보면 저는 입이 없는데 그렇게 떠들다가도 갑자기 어떻게 구하죠? SN을 깔죠. 깔아. 우리가 힘든 이 계산을 제거를 시킵니다. 똑같은 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랬다가 R을 곱합니다. 그래서 한 칸씩 이렇게 밀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형태가 나왔으니 얘를 빼버리면 이 안쪽이 가운데 부분이 제거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주의사항은 이때 R이 1이 아닐 때 쓰는 거고 요것 때문에 감점이 되니까 소수령 한 번씩 등장합니다. R이 1일 때 따로 구하고 R이 1이 아닐 때 따로 구해줘야 돼. 그래서 이러한 식이 나왔다. 그래서 이 공식 유도하는 이 방법이 다음에 몇 급수? 몇 급수가 뭐야? 등차하고 등비가 곱해진 형태. 1, 2 곱하기 3, 3 곱하기 3의 제곱, 4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런 형태 있죠? 1, 2, 3, 4는 등차 수열, 1, 3, 3 제곱 세제곱은 등비 수열. 이렇게 곱해진 형태의 합을 구할 때도 이 방법을 이용합니다. 물론 이 식은 여기서 마무리가 안 되고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하지만 합 구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을 이용하더라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등차 등비에 대한 설명만 주겠고, 숙제 어디까지 끝까지 갔나요 우리가? 그럼 월요일날 시험을 볼 거니까 많이 안 나왔대요. 숙제 안 내주시면 안 돼요? 그럼 그 다음날 또 너희 힘들어지는데? 시험 월요일인가요? 수투 숙소 월요일 나왔어요. 숙제가 어디까지 나갔냐 지금? 3번이요. 7단은 끝에까지 나갔나요? 73번? 뭐라고? 일단은 대신 3번. 7단은 끝까지 나왔죠? 8단은 3분의 1만 줄게요. 1번. 53번. 오, 쌤 17문제밖에 안 주실 거예요? 좋다. 좋았어. 18번까지만 해줄게요. 와. 왜? 네, 말할 18번이 끌어주는 네, 거니까. 아니에요. 그거 다를 때 아니요. 아니에요. 뭐가 됐든 17번까지 20번까지만 내주세요. 20번까지만 20번까지만 총 몇 번까지 있는데요? 54번. 그럼 20번까지.